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66화라고 하기는 좀 그런 복귀 방송이자 오랜만에 근황 토크이자 장기 후방 공지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초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었죠. 그렇죠. 저희가 1월 말에 녹음일이 잡혀 있었었는데 녹음 직전에 초록이님이 발목이 부러지는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네,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었어요. 제가 날짜도 또렷이 기억하는데 1월 17일이었고 그날 되게 하루 종일 눈도 왔다가 비도 왔다가 눈비 같이 내리다가 그런 날이었는데 밤에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거의 집까지 다 간 시점까지는 미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거의 집에 다 가서 보도에서 발이 미끄러졌는데 운이 나쁘게 발목이 뽁 하고 부러져서 또악 부러져서 119 부르고 병원 입원하고 그리고 다음날 18일날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이제 퇴원해서 일주일 정도 또 집에서 요양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월 초부터 재택으로 일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저한테 또 갑자기 맞아. 또 일이 생겼어요. 뭔 일? 그러니까 제가 1월 중순에 골절 사고를 당하고 2월 중순에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 이제 갑자기 방을 빼고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집을 막 보러 다닐 수가 없었고 그것도 보통은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 3개월 전에는 그러게. 통보를 해주는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남은 네, 맞아요. 시간 안에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때 2월 중순에 3월 초에 빼야 된다라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보름 정도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약간 좀 멘붕이 왔다가 뭐 어떡하겠어 이사를 해야죠. 집을 찾다가 다행히 이제 조금 더 말미를 주셔서 3월 중순에 또 이사를 했어요. 3월 15일쯤에. 다사다난했네. 이사를 하고 근데 또 이제 급하게 구해서 방이 더 작아져가지고 짐을 줄이는 것도 일이었고 또 짐을 푸는 것도 좀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었죠. 3월 달까지도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3월부터 제가 재택도 하고 가끔 회사 출근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재활치료도 계속 병행해서 받았어요. 재활치료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아침에 받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저희가 휴방을 오래 하게 된 게 저도 좀 아프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양치님도 목이 네, 계속 안 저는 좋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저의 목은. 아니 양진이 목소리 이제 안 돌아와. 우리 이 녹음이라도 쉬면은 또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계절이 바뀌었고 녹음도 오래 쉬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어찌 된 거죠? 근데 오늘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좀 목 많이 쓴 날 다음 날은 조금 더 안 좋기도 하고 오히려 또 목을 아예 또 안 쓰면 그 다음 날 또 잠겨 있기도 하고 어떤 이게 컨디션일 때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후두염인 거죠? 네, 저번에 진단은 급성 후두염이어가지고 그 후두경 같은 걸로 막그 성대도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가면 늘 하는 말이 목을 쓰지 말자. 네. 목 쓰는 직업인데 네, 목을 쓰는 직업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저희 신입 때도 중간에 한번 뭐 목소리 안 나온 적 있지 않았어요? 네, 제가 작년 여름 이후로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계속 심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2달에 한 번씩 항생제를 3주씩 먹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좀 아닌데 싶어서 2월에 한 번 또 목이 안 좋았을 때 병원 가고 한 4, 5월에도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버텼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병원 갔을 때나 안 갔을 때는. 급성 후두염이었다고 했지만 이제 뭔가 만성적으로 목에 계속 안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항생제를 그렇게 오래 먹는 것도 진짜 몸에 안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녹음도 원래는 잡혀 있었고 뭐 주제도 정해져 있었고 준비를 하던 중에 초록님이 그런 큰 일이 생기면서 사실은 뭐 한 달 또는 2달만 미루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진 거죠. 제가 이제 오늘 휴방 공지를 결국 하자고 했던 거는 저희끼리 이제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거긴 한데 일단은 제가 원래는 재택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저도 출근을 하게 되면서 이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체력이 딸려가지고 저녁에 오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의 와식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주로 하는 컨텐츠가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 같은 거면은 뭐 출퇴근 시간에 틈틈이 보거나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게임은 퇴근하고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안 나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이게 가장 컸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한 1, 2년 정도 이제 놀고놀을 할 때 중간에 저희가 멤버가 바뀌었잖아요. 초록님이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평소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간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너무 깨말못 2명이었나? 선인장님이 그나마 게임을 양치님보다 더 많이 알았던 건가? 선인장은 두루두루 좀 다 아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양치님은 관심이 있지만 많이는 못하는 스타일이고 선인장님은 그래도 하는 게 있고 저랑 또 약간 장르가 다르게 하기도 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놀고놀을 시작할 때도 딱 분야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장기적으로 휴방을 하는 게 어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로 놀고놀은 장기 휴방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고 여러분도 안 된다 이런 분은 없었고 해야겠다. 나는 여기서 못 그만둔다 이런 분은 없어. 정신 차려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된다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들어올 때 되게 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게임 알못이고 게임에 우선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양치님이나 선인장님이 주로 즐기는 그쪽을 즐긴다기보다는 그때 무렵에 저는 약간 책 쪽을 많이 읽던 문학이나 비문학 쪽을 많이 읽던 사람이어서 되게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회사 일이 점점 좀 바빠지고 또 이제 토토라고 제가 반려견을 또 입양하게 되면서 시간이 더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 이렇게 방송을 이제 못했을 그 시점 전에 몇몇 그 화들은 좀 준비를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나름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스스로 망해버린 적도 있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이 이럴 것 같은데 그게 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소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댓글에 별일 없으신 거죠?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고 인스타 DM으로도 네, DM으로도 안녕님이란 분께서 설 연휴 때쯤에도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으니까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댓글을 한번 안 달기 시작하니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댓글들이랑 기다려주시는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 다는 게 쉽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 휴방 한 해 만에 하고 있던 와중이라서 거기에다가 뭐 곧 복귀합니다 뭐 이런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양치님은 사실 오늘 녹음 저희 집 오자마자 오늘 종방 녹음인가 막 이래가지고 아니야 종방은 아니야 막 이랬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여튼 휴방의 여지를 두고 일단은 저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좀 재밌는 거 있었는지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재밌는 예능 좀 놀고 놀 취향의 예능들 몇 개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신 청취자분들도 계셨는데 맞아요. 네,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다 안 봤거든요. 그 배신자. 여고 추리 여고 추리반도 지금 하고 있고 크라임씬이 맞아. 끝났죠. 네. 크라임씬도 있고. 제 크라임씬 홍진호 안 나오니까 보기가 싫어가지고 양치님은 둘 다 보셨어요? 네, 저 크라임씬도 너무 재밌게 봤고 여고 추리반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퀄리티가 되게 만족스러웠으니까. 네. 그럼 뭐 저부터 하나요? 네, 해주세요. 네, 이제 2024년은 정말 추리 예능의 리턴즈. 네, 정말 오래 기다렸던 크라임씬이 다시 돌아왔고요. 한 달간 총 10화로 마무리가 됐고요. 크라임씬 1이 2014년에 처음 있었고 딱 10년 10년 전이네요. 전에 그리고 리턴즈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크라임씬 3가 2017년이었으니까 와. 7년을 팬들이 정말 와. 제발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제발 아닙니까? 해주세요 포해주세요 이렇게 오매물만 기다렸었는데 네. 작년쯤에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었는데 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10년간 시즌 4개가 말이 되나? 1년에 하나씩 해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크라임씬이 굉장히 매니아가 많았음에도 시청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으로서는 시청률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메인 PD였던 윤현준 PD도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제작진이 쏟아붓는 그런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제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원래는 JTBC 예능이었는데 티빙 온리로 이제 크라임씬이 왔고 이게 너무나 OTT 적합한 그런 그치.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뭐 유료 가입자 수 지표도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양지로 막 나올 만큼의 성과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매니아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전 작들과고 달랐던 점은 총 5개의 에피소드였고요. 한 에피소드가 2화씩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로만 따지면은 이야기 자체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팬들로서는 너무 짧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좀 길이었고 그리고 게스트가 없어서 그냥 출연진 6명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게스트 없이 한 이유가 좀 전체적으로 그 세계관이 이어지고 어떤 인물들의 과거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어떤 사회적 배경이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모르면 뒤에 이야기를 좀 이해하거나 이렇게 짜맞춰 갈 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게스트를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팬들로서는 얘 앞에 에피소드에 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재밌었고 마지막에 딱 밝혀졌을 때 헐 소름 이게 이어지는 거였어 하면서 이렇게 짜릿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제작진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뭐 출연진들도 굉장히 고심해서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지윤, 장진은 제작진에서 그 둘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픽을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을 그러니까 기존 멤버 3명, 신규 멤버 3명 이렇게 가자라고 했었대요. 그러면 이제 2명이 고정이 됐으니까 마지막 한 명을 누굴 할 것인가 막 이렇게 되게 고심을 했었는데 구 멤버들하고도 잘 하면서 신규 멤버들이 이제 어려워하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멤버로 이제 장동민 씨가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홍진호 씨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안 봤어요. 안 보고 말았어. 안 보고 말았어. 네, 저는 장동민 씨 그 버럭버럭하는 개그가 별로 이렇게 좀 위압감을 준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다른 예능보다는 역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뭐 홍진호 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3명과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로 샤이니 키 씨와 그리고
아이브 안유진 씨 그리고 주연영 씨. 주현영 씨 이름이 맞죠? 맞아요. 주현영 네. 기자 역의 누구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주연영 있었어요. 기자 역의 주연영 씨입니다. 네, 세 분이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작진이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기존 멤버들과 이렇게 위화감이 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좀 많이 해본 플레이어처럼 연기들도 잘 해주시고 단서 찾는 것도 잘 해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키나 안유진 씨 둘 다 좀 뭐랄까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좀. 예능을 잘 아는 아이돌들이죠. 그쵸. 네. 그래 되게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베테랑인 멤버잖아요, 네. 박지훈 씨가. 근데 박지훈 씨와 이제 서로 뭐라고 해야 되죠? 티키타카는 아니고 대거리도 아니고 서로 뭐 지목하고 이렇게 자기 알리바이를 얘기를 하고 항변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안유진 씨가 되게 잘해서 오 깜다구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저는 하나 아쉬웠던 게 이번에 꽁트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리 예능이어서 머리 쓰는 거랑 스토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쓰리나 뭐 이럴 때 봤었던 막장으로 가면서 멤버들의 티키타카가 하면서 막 드립 터지는 나오고. 이상한 드립 막 터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전체적인 서사를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하는 그런 거에 좀 더 제작진이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좀 꽁트적인 부분이 터져 나오기에는 이야기도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만나서 촬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멤버들로서도 조금 친해져야지 서로 막 드립치고 그런 맞아요. 것들도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막바지 가려니까 조금 합이 맞아 보인다 할 쯤에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아쉽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주현영 씨가 이렇게 본인은 추리는 좀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연기, 롤플레잉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해서 정말 롤플레잉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역인 것처럼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전극적인 연기로 가가지고 좀 더 예능적인 부분이 가미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부분이. 그 크라임씬의 연기의 매력은 이게 약간 가상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롤플레잉을 하고 있다는 네, 게 그게 좀 보여져야 돼요. 그치, 맞아요. 그 부분이 재미있는 네. 건데 너무 몰입하면 오히려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미스 코리아 살인 사건에서 네. 오연경 씨. 오연경 씨가 좀 전극적인 역할을 해줘서 이렇게 많은 팬들이 되게 진짜 원장님 같고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게스트로 나와서 그 부분만 하는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좀 티키타카 없이 이게 예능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날카롭게 받아친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막 정색하거나 그런가요? 네, 정색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범인한테 정말 화가 날 것 같은 캐릭터인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이렇게 막 쏘아붙인다거나 날카롭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해줘서 롤에 이렇게 몰입해서 해줘서 나도 과몰입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호평인 쪽이 오히려 더 많을걸요. 근데 저로서는 조금 이거는 예능인데 조금 어깨 힘을 빼고 조금 상대방이 들어갈 수 있는 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주현영 씨가 되게 코미디언으로 시작을 했고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다른 예능에 출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은 아니구나. 웃긴 역할? 코미디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일상이 개그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진지한 사람인 거 아닌지. 하지만 돌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렇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크라임씬을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나빴다라는 걸 제가 이제 뭐 좀 생각하고 왔을 때 이제 하나 잡아보라고 하니까 그런 걸 잡은 거지.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짜 좀 손이 안 갔던 게 예전의 크라임씬들 시즌 1, 2, 3를 보면
홍진호가 있고 없고가 재미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무 빠심해. 아니 홍진호 나온 부분은 다 재밌어. 아, 진짜? 근데 홍진호 없으면 좀 재미없어. 아니, 없는 편도 재밌는 거 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편견이 좀 그 당시에 그 피해 게임 보고 한창 홍진호 다시 필터링이 탑지, 있었을 때 씌워져 있을 때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저는 아까 이야기한 이게 예능이라는 그 선을 약간 넘실넘실하면서 재밌게 극을 이끌어가는 거를 홍진호 씨가 의외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게스트들이랑 케미가 저런 데서 이런 케미가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고. 홍진호 씨의 장점이 그냥 뭔가 막 건드리기 좀 만만하게 했다고. 뭔가 놀리고 싶은 캐릭터가 좀 맞아. 있지 않아요 본인한테. 그럼요. 그러면서 뭐 놀린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눅 들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제작진이 구멤버들하고 신멤버들의 조화를 잘 할 만한 캐릭터로 했을 때 장동민 씨만큼 홍진호 씨도 신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럼요. 잘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뭔가 약간 하찮게 느껴지고 맞아요. 놀리고 싶은 그런 부분. 스타일이지만 의외로 진지하고 날카로운 데도 있고 또 그러다가 여지없이 허당인 면도 보여주고 해서 저는 정말 크림신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게스트로도 못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게스트가 저는 좀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했던 게 크림신 다시 하면 박지윤 씨가 있으니까 여고 출입한 멤버들이 한둘 정도는 게스트로 나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너무 생각을 좋았겠다. 했었는데 게스트가 재밌겠다.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또 샤이니의 키씨가 들어가면 뭐 샤이니의 다른 멤버 민호 씨라도 민호. 이렇게 오면 좋잖아요. 아쉬웠다. 진짜 아쉽네요. 다음 시즌을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요. 다음 시즌 소식은 있어요? 아직 없죠? 아직 확정난 건 없는데 근데 뭐 티뱅에서 그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크라임씬이 되게 약간의 만족을 주고 종방하고 네. 이제 그 빈자리를 여고 출입반이 그렇죠. 채우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좀 둘이 뭐 해를 번갈아서 좀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같이. 갑자기 같이 나왔느냐에 따라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는데 요새 4월 26일인가 첫 방을 시작해가지고 현재 2화까지 나왔거든요. 여고 출입반. 여고 출입반도 티빙인가요? 네, 여고 출입반도 오, 티빙입니다. 티빙을 잘하고 티빙을 있구나. 하라고요, 여러분. 티빙을. 네, 티빙 모두 알겠어요. 결제합시다. 네. 멤버는 예전과 그대로. 똑같은 그대로 박지윤, 장도연, 제재, 비비, 예나 이렇게 5명이 또 한 번 강제 전학을 당하나요. 새로운 학교로 2학년으로 영원한 2학년 코난과 같죠. 송화여고던데. 네, 송화여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람마 2분의 1의 람마와 여자친구 아카네도 네. 영원히 고등학생이잖아요. 아, 그래요? 걔네 평생 졸업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평생 네, 고등학생. 코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번 거 조금 무서웠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요? 콩님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오. 근데 사전에도 막 멤버들이 역대급으로 무서웠었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워낙 쫄보들이 2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무서웠나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교가 좀 으스스하고 그 전 학교도 왠지 학교가 주는 그런 스산함 같은 게 네,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번 학교는 유독 조금 으스스한 그래요? 게 좀 있고 그리고 하필 그 학교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와서 그 멤버들이 저주를 풀려 이제 빈 어두운 교실 가서 막 그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이니까 별거 없을 거 아는데도 그 푸바오 사진을 옆에다 띄워놓고 윈도우를 이렇게 3분의 2번 3분의 1을 해서 이게 뭐야, 이거 액막이에요, 푸바. 3분의 1쪽에 영어 출입안을 하고 3분의 2쪽에 푸바오를 딱 놓고 쫄려가면서 막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웃겨. 제 예전에 대탈출할 때 진짜 화면을 그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콩님이 맞아. 이제 그럴 때 원래 귀여운 것도 같이 띄워놓고 봐야 된다라고 남편이 해서 알려줬어요, 남편이. 진짜 효과가 있던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쫄리니까 그래 푸바오 사진이라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약간 그 파묘 전반부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나올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건 아닌데 뭔가 으스스하고 뭐가 나올 것 같은 찜찜하면서 긴장되는. 심장 찐다 막 이러면서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2화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무서운 거 나온다고 하니까 당장 보고 싶어집니다. 그쵸. 궁금해지네요. 학교라는 공간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그 긴 복도 음. 그리고 모두가 하교하고 난 다음에 그 정막이 흐르는 공간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은 배경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바뀐 게 있으면 이제 원래는 정종현 PD가 했었던 작품인데 정종현 PD가 이제 TVN을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여고 출입반 1 때부터 같이 했던 임수정 PD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워낙 정종현 PD 작품들을 좋아하던 사람들로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까지의 그 결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재밌게 뒤에 스토리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크라임씬은 좀 아껴두고 여고 여고 출입반부터 출입반. 시작을 하겠습니다. 녹음 직전에 그 양치님한테 말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도 여고 출입반 시즌 2를 안 봤어요. 배신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아니요, 지금이 시즌 시즌 3죠. 아 지금 시즌 3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안 본 사람이에요. 나 시즌 2 안 본 거예요? 시즌 2 우리 그 녹음할 때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나 이거 출입만 뭐 봤는데 뭐 봤지? 둘을 보지 않았을까요? 순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나만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이번에 3 보면서 이제 한 편 보고 이번에 1화 올라와서 1화 보고 한 번 더 보고 친구들 이번에 크라임씬도 그렇고 여고 출입반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티빙을 가입을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꼭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에 친구들 계속 집에 납치 감금하여 강제 시청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몇 화 정도 보여주고 집에 가서 마저 봐라. 아니요, 계속 결제를 안 하니까. 2주마다 한 번씩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다 보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야, 저는 여러 번 되게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러 번 봐도 재밌고 그런데도 이제 더 볼 게 없어서 막 시즌 1 거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재밌더라고요. 그 납치당해서 오신 분들의 평은 어땠습니까? 여고 출입반도 되게 재밌게 봤고 크라임씬도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친구들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막 무서워할 부분 되게 무서워해주는 친구도 있고 막 추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친구들 반응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크라임씬 되게 좋아했던 친구들이랑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내가 재밌게 본 콘텐츠 옆에서 이렇게 재밌게 봐주면 그것만큼 그쵸. 뿌듯한 게 없어요. 뿌듯하지. 얘들을 데리고 내가 리액션 방송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뒤늦게 아주 뒤늦게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친구들이 동의를 안 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네요. 이어지는 66화 2부에서는 놀고 노래 근황 토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